사모님이 집을 비우시고 회장님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제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혹시 요즘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들다니? 회장님의 눈빛이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모님께서 그러셨어요. 회장님이 너무 정정하시고 너무 크셔서 본인은 감당이 어렵다고요. 희숙이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 낮게 내뱉는 목소리엔 놀람과 씁쓸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이런 고민을 안고 혼자 버티시는 게 너무 안쓰럽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 괜찮겠나? 이런 말, 이런 행동 선영 씨, 우리 모두에게 위험한 거야.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힘든 거 잘 풀게 도와드리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하세요. 순간 서로의 눈빛이 얽히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사모님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회장님의 건재한 기운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선영, 올해 56살입니다. 7년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도 다들 제 앞가림 하느라 바빠서 저는 홀로 덩그러니 남게 됐지요. 가진 거라곤 오래된 아파트 한 채와 남편이 남긴 작은 퇴직금뿐, 따로 기술이 있거나 일을 배운 것도 아니었으니 그 돈으로 생활을 버티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예숙 사모님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사모님은 제게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어릴 적 같은 동네에 살면서 저를 늘 챙겨주던 큰언니 같은 존재였거든요. 제가 홀로 생활하는 처지를 딱하게 여기셨는지 사모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선영 씨, 우리 집에 와서 집안일 좀 도와주면 어때요? 그냥 아르바이트처럼 생각하고 부담 갖지 말고.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도와드리려 했을 뿐인데 벌써 회장님 댁에서 살아온 지 6년이 되었네요. 설거지,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이 제 몫이지만 단순히 일꾼이라기보다는 가족처럼 지내왔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회장님 내외분도 늘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저 역시 그 집을 제 집처럼 여기며 살았으니까요. 올해 72 되신 회장님은 몇 년 전 은퇴하시고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셨지요. 그래도 여전히 자문을 맡거나 중요한 모임에는 얼굴을 비추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밤늦게 들어오는 일은 드물어졌고 덕분에 집에서 함께 마주치는 시간이 훨씬 많아진 겁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땐 회장님이 워낙 바쁘셔서 한 달에 몇 번 뵐까 말까 했거든요. 최근에는 늘 정장 차림에 바쁜 전화 통화로만 가득했던 분이 이제는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정원을 거니는 모습으로 제 눈앞에 있는 게 참 어색했지요. 그런데 회장님은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정돈된 매너, 고든 자세, 또래. 남성들에 비해 단단한 체격까지 정말 70대가 맞나 싶은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분이 미소 지을 때마다 풍기는 여유와 자신감은 저처럼 오랜 세월 혼자 지낸 여자의 마음을 괜히 두근거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반면 사모님은 최근 들어 건강이 부쩍 나빠지셨습니다. 아직도 품격 있고 우아한 분이지만 병원에 다니는 일이 잦아지고 예전보다 한결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그런 만큼 집안일이며 식사며 더욱 제 손길이 필요했지요. 저는 자연스럽게 살림꾼이자 사모님이 가장 믿는 사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설거지를 끝내려던 순간 사모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표정이 어두운 채로 물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사모님, 요새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선영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늘 우아하고 단정하시던 분인데 그날은 손끝이 떨리고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얘기는 절대 회장님한테는 하지 마.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해야 해. 나도 이런 거 토로할 곳이 필요해서.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회장님이 너무 정정하셔서 나한텐 오히려 힘들어. 저는 순간 무슨 뜻인지 몰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젊은 남자 못지않아. 너무 크고 너무 세니까 나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젊을 땐 어떻게든 맞췄지만 지금은 내 몸이 못 버티겠어. 너도 알다시피 회장님 은퇴하시고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면서 더 날 찾는데 너무 힘드네. 내 몸도 요새 예전 같지 않은데 자꾸 원하고 그래서 매번 거절하기도 참 힘들어.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교양 있고 늘 차분하던 사모님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니.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이른이 넘은 나이에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선영 씨, 이런 얘기 누구한테도 못해. 그런데 넌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아서.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한테 몸이 너무 안 좋다고 한번 말씀드려보는 건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장님께서 이해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자 사모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걸 싫어해. 40년 넘게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 자존심 상해할 거고 그냥 묻어두고 최대한 자리를 피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회장님이 아직도 그렇게 정정하시단 말인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사모님의 고백은 그날 밤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회장님께 커피를 내드리러 갔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그분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곧은 어깨, 반듯한 자세,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 70이 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건장한 체격.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힘찬 발걸음, 그 모든 게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존경스럽고 멋있다고만 생각했을 텐데 사모님의 말이 제 눈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그분의 눈빛이 제 쪽으로 향하는 순간 괜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평범한 인사 한마디에도 얼굴이 달아오르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는 거지? 이분은 고용주일 뿐인데. 머릿속으로 수없이 다그쳤지만 감정은 도리어 더 커져만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널면서도 문득문득 회장님의 얼굴과 체격이 떠올랐습니다. 사모님이 털어놓은 고백과 겹쳐지면서 상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떠올리는 제 자신이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저녁 무렵 회장님이 정원에 나가 계실 때였습니다. 무심코 창가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허리를 곧게 편 채 신문을 읽는 모습이 얼마나 든든해 보이던지요.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얼른 커튼을 내리고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손등에 스친 따뜻한 체온, 낮게 울리는 목소리,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힘. 사모님이 힘들다고 토로했던 그 정정함이 오히려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사모님이 모임이 있어 외출하시고 회장님과 저
단둘만이 저택에 남게 된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회장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치고 계셨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부엌 정리를 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발길이 거실에 머물렀습니다. 선영 씨, 오늘 해준 갈비찜이 참 맛있었어. 역시 선영 씨 요리 솜씨는 최고야. 회장님의 낮은 목소리에 저는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일인데요. 그런데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는 걸 저 자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신문을 접고 저를 바라보며 웃으셨습니다. 요즘 들어 자네 얼굴이 전보다 밝아 보이는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그 시선이 제 얼굴을 깊게 파고드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요새 두통 있으시다고 하셨죠? 그게 아마 어깨부터 목까지 뭉쳐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좀 풀어드릴까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 스스로도 놀라 말을 돌리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장님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부탁할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단단하게 뭉친 근육이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순간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퍼졌습니다. 시원하네. 손이 따뜻해서 그런가?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울리자 제 가슴은 더욱 요동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넓은 어깨선을 따라 천천히 주다가 목 뒤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님은 목에 제 손길이 닿자 움찔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말 한마디 없었지만 공기가 달라져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제 손길을 따라 움직이고 제 눈은 도망치듯 피하려 했지만 다시 마주치곤 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는 알 수 없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 왔어요. 사모님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며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장님도 황급히 자세를 고치셨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순간은 그렇게 허무하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끝에 남은 감촉과 회장님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며칠 동안 사모님이 요양차 집을 비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알 수 없는 설렘으로 흔들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야지, 평소처럼만 지내자 마음속으로 다짐했지만 옷장을 열자 제 손길은 평소 입지 않던 원피스로 향했습니다.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길이 차분하면서도 은근히 눈에 띄는 색감. 향수도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뿌렸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저조차 낯설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선영 씨, 오늘 일 끝나고 데이트라도 있나? 더 예뻐 보이는군. 회장님이 가볍게 던진 말에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잠시 후 제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혹시 요즘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들다니? 회장님의 눈빛이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그러셨어요. 회장님이 너무 정정하시고 너무 크셔서 본인은 감당이 어렵다고요. 그 순간 회장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희숙이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
낮게 내뱉는 목소리엔 놀람과 씁쓸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힐 만큼 긴장했지만 눈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이런 고민을 안고 혼자 버티시는 게 너무 안쓰럽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나? 이런 말, 이런 행동 선영 씨, 우리 모두에게 위험한 거야. 그 순간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감정이 거칠게 깨어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 둘만의 비밀로 남기면 되니까요. 제가 그냥 힘든 거 잘 풀게 도와드리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 말과 함께 회장님의 손길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낮고 거친 숨소리가 귓가를 울렸고 저는 더 이상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결국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누구도 없는 저택, 조용한 밤의 거실에서 서로의 체온이 엉켜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끌어당겨 저희는 바짝 가까워졌습니다. 그 사이로 회장님의 뜨거운 체온과 두근거리는 심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한 손으로 제 허리를 감싸서 들어올렸고 저는 회장님의 품에 쏙 안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장님의 뜨거운 열정과 강인한 체력을 직접 느껴보니 사모님이 왜 저한테 말할 만큼 힘들어 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그런 쪽으로 힘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역시 관리를 잘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나이를 속이신 건가 할 정도였습니다. 사모님은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안 좋은 상태셔서 얼마나 이게 버거웠을지 이해는 되었습니다만 저는 온통 설렘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저녁 공기 대신 따뜻한 숨결들로 서재를 가득 채운 채 뜨거운 시간이 끝났습니다. 회장님은 품속에 있는 저를 지그시 쳐다보며 뺨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선영 씨, 괜찮아. 희숙이처럼 너무 괴로웠는데 참고만 있었던 건 아니지. 사모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확실히 알겠어요. 그치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살면서 이런 순간이 다시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회장님은 그 말을 듣고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셨는지 저를 꼭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홀로 누웠을 때 괜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자로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레임이 온몸을 가득 채운 모순적인 감정이 계속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으로 힘들게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나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영 씨, 어제 괜찮았어? 아픈 곳은 없고 잠은 잘 잤나? 너무나 다정하게 제 안위를 걱정해주는 회장님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은 당황하였습니다. 아니, 어제 너무 힘들었던 거야? 아니요. 평생 잊기 힘들 정도로 좋았던 기억입니다. 하지만 사모님 얼굴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 막막해서. 회장님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개숙이는 걱정 마. 우린 그런 쪽으로는 이미 끝난 지 오래되었고. 희숙이도 뭐 이런 나 때문에 힘들다는데 자네가 굳이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 회장님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되돌릴 수 없는 금이 갔습니다. 한번 선을 넘어버린 감정은 생각보다 더 쉽게 이어졌습니다. 해숙 사모님이 외출하는 날이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몇 달 동안 이어진 그 은밀한 관계 속에서 저는 여자로서 잊고 살았던 설렘과 두근거림을 다시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전보다 생기가 돌았고 이유 모를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회장님은 저와의 시간을 단순한 위안으로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은 제 손을 잡고 옛 사업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선영 씨,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면서 세사를 일궜지. 그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는 회한과 지금 곁에 있는 저에 대한 신뢰가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달콤한 시간은 오래 숨겨둘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해숙 사모님은 눈치가 빠른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와 회장님을 번갈아 보시더니 미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요즘 말이야, 당신도 그렇고 선영 씨도 얼굴이 더 환해진 것 같네.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그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얼른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 햇볕을 많이 받아서요. 억지 같은 변명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숙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엔 회장님께도 비슷한 말을 하셨습니다. 여보, 요즘 들어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웃음도 많아지고 무슨 좋은 일 있나 보죠? 그 말에 회장님은 잠시 얼어붙은 듯 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어. 그냥 건강이 조금 좋아져서 그런가 보지. 하지만 그 순간 우리의 눈빛은 서로를 향해 흔들렸습니다. 사모님 앞에서만큼은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미 예리한 그녀의 눈에 뭔가 비쳐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회장님이 서재로 저를 불렀습니다. 선영 씨, 혜숙이가 눈치를 채는 것 같아.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네. 그의 낮은 목소리 속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네, 저도 요새 걱정이 많네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지만 예전처럼 가볍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모님의 그림자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듯 했지요. 사모님은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셨고 늘 회장님 옆에 붙어 계셨습니다. 저희 둘만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점차 줄어갔습니다. 다음 날 사모님은 제 빨래를 개키는 모습을 유심히 보시더니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희한하네. 요즘 들어 회장님 속옷이 더 자주 빨리는 것 같아. 운동이라도 다시 시작하셨나? 그 순간 제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시는 모양이에요. 억지스러운 대답을 내놓고는 얼른 고개를 숙였지만 사모님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제 뒷모습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 오늘도 회장님이랑 오래 얘기했네. 두 분이 은근히 잘 맞는 것 같아. 그 말에 제 손이 덜컥 떨렸습니다. 겉으로는 웃어 넘겼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이 되자 사모님이 잠든 틈을 타 회장님은 서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마지막인 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에 서재에서 다시 없을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영 씨, 이젠 정말 그만해야겠네. 회장님, 혜숙이가 눈치를 채고 있어. 더 가면 다 망가져. 당신도 나도 다치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저 역시 이미 한계에 다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거짓말을 하고 사모님의 눈을 피하며 사는 게 점점 버거웠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사모님 앞에서 더는 버틸 자신이 없어요. 행복했지만 이제는 그만해야겠죠.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네. 내 곁에 있어줘서. 그게 나에겐 큰 위로였어. 저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저 역시
잊지 못할 기억이에요. 하지만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이미 떠날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방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닦던 부엌, 정원의 꽃들까지 모두 제 삶의 일부였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 앞에서 거짓 미소를 짓는 일이, 회장님과 눈을 마주치고도 아닌 척하는 일이 이제는 제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날 사모님은 제게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선영 씨. 당신 덕분에 많이 의지했어. 저는 그 말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아 차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현관 앞에 선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붙잡지도 돌려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눈빛으로 모든 말을 대신하듯 묵묵히 제 뒷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문을 나서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56살에 다시 여자로 살았지만 남은 건 미안함과 그리움뿐. 발걸음은 무겁고도 가벼웠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님의 낮은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이 여전히 기억 속에서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짧았던 사랑을 응원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